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광고 활용법을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할 광고 퍼포먼스 1팀 한규태, 권소영입니다. 네,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래도 그 네이버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이버 광고를 필수적으로 아마 진행 중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매체는 몰라도 네이버만큼은 일단 이번 시간에서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토어 광고 꿀팁을 잔뜩 담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네이버 광고는 크게 SA와 DA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SA랑 DA랑 나눠서 스마트 스토어 광고 전략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SA인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광고 매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 기반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검색 의도가 분명하고 구매 전환이 가장 잘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데 검색 광고를 안 하시고 계신다 하면은 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나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쇼핑 검색의 예산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원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사의 상품이 가장 먼저 노출된다면 구매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쇼핑 검색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쇼핑 검색을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쇼핑 검색은 뭐 아시는 것처럼 파워링크처럼 키워드를 직접 등록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주분들께서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규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쇼핑 검색은 키워드를 직접 설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좀 확장해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쇼핑 검색은 키워드가 자동 매칭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해 두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노출되는 상품명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적어서 키워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 내에서 상품명은 바나나 막걸리 4도 750ml 라면은 광고에 노출되는 상품은 도수 낮아서 달달하고 맛있는 바나나 막걸리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해두면 도수 낮은 막걸리 키워드에도 노출이 되고 달달한 바나나 막걸리에도 노출이 되니까 쇼핑 검색에서 더욱 노출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추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구매 결정을 좀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맞아요. 그 소영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되는 소재명을 변경해서 뭐 달달한 바나나 막걸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달달한 막걸리 이렇게도 잡히고 뭐 가끔씩 뭐 달달한 바나나 이렇게도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는 달달한 바나나 막걸리, 뭐 달달한 막걸리 이런 거를 원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조합될 수 있는 게 모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잡고 싶지 않은 키워드, 뭐 달달한 바나나 아니면 그냥 바나나 이런 게 저희 그 바나나 막걸리랑 좀 그 연관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바나나 이렇게 검색해서 바나나 막걸리를 찾지는 않으시니까 네. 그 노출은 많이 되게 되는데 이제 클릭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클릭률이 감소를 하니까 그게 품질 지수에 좀 악영향을 미쳐서 품질 지수가 그것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제 키워드 거기 들어가셔서 어떤 키워드에 우리의 이 쇼핑 검색에 이게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이거는 우리가 잡고 싶은 키워드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거기서 제 키워드를 걸면서 이제 효율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일단 크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뭐 다른 전략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뷰나 평점, 찜 구매수 노출인데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것
것도 많이 놓치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출을 시켜줘야지 자사의 상품이 상품성이 좋다는 게 드러나고 제품 신뢰도도 향상되기 때문에 꼭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위아래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리뷰가 너무 현저히 적거나 평점이 너무 낮다면 꺼두시는 것도 좋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자사의 상태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광고주분들 광고를 세팅하다 보면 후기는 너무 좋은데 리뷰 수가 너무 적어서 노출시키기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상품 부가 정보를 노출을 시키기보다는 추가 홍보 문구를 통해서 입증된 리뷰나 재구매율 높은 이런 식의 좀 문구를 추가해서 해당 장점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이 적다고 노출을 안 시키는 것보단 양질의 정보를 추가하는 홍보 문구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쇼핑 검색에서 일단 파워링크는 일단 쇼핑 검색에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뭐 확장 소재가 있잖아요. 여기 쇼핑 검색에서는 그 파워링크의 확장 소재가 바로 이 쇼핑 상품 부가 정보 그리고 추가 홍보 문구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런데 소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뷰 수가 뭐 20개, 10개 이렇게밖에 안 되면은 네. 오히려 리뷰 수를 이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약간 좀 사람들이 보고 이거밖에 안 돼 이러고 네.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비교가 될 수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여기는 리뷰 몇 개밖에 안 돼. 저희가 뭐 그 제품을 구매할 때도 저희가 뭐 리뷰 막 2,000개 달려 있고 이런 데를 먼저 들어가서 사려고 하지 네. 뭐 그 옆에 10개짜리를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영님 말처럼 그 리뷰가 너무 적거나 하면은 차라리 이거 그 쇼핑 상품 부가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 추가 홍보 문구를 통해서 뭐 재구매율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노출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네,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 게 이게 여기에서 쇼핑 상품 부가 정보랑 추가 홍보 문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입체가를 높여서 뭐 1, 2등에 해당하는 1페이지의 상위 노출을 시켜요. 네. 그러면은 이 쇼핑 상품 부가 정보랑 추가 홍보 문구를 동시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네. 뭐 추가 홍보 문구 이렇게 두 개 다 등록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1페이지에 노출되게 되면 그 모바일의 경우에서는 이게 노출 시면이 적고 네. 그 모바일의 화면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개 다 노출되면 무조건 이게 쇼핑 상품 부가 정보 이거만 노출되거든요. 네. 이거만 노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우리 리뷰 한 50개 정도 돼서 그냥 이 정도는 올려둘만 하다. 그 정도는 그냥 올려둬도 되기는 하는데 1, 2등 뭐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추가 홍보 문구 이거가 아예 안 나오고 쇼핑 상품 부가 정보 그냥 리뷰, 찜수 이런 거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모르시는 분이 좀 많으실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네. 계속 이게 근데 저희가 입체가를 설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1페이지에 노출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모바일 버전 모바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지금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 뭐 추가 홍보 문구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추가 홍보 네. 문구가 더 매력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뭐 닭갈비를 판다 하면은 닭갈비에서 이 추가 홍보 문구를 정하는 것도 약간 마케터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뭐 약간 좀 혹할 만한 닭갈비를 찾는 사람은 뭐 100% 닭다리살 사용. 약간 사람들이 그 닭갈비 구매할 때 이거 좀 그 비린내가 뭐 그런 게 나지 않을까 좀 네, 신선하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용자 입장에서 항상 맞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뭐 맛있고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좋은데 네. 뭐 100% 닭다리살 사용, 네. 뭐 상세 100% 페이지에 국내산. 뭔가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요 쇼핑 검색 사이트에서 바로 알 수 있게끔 정보를 표시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는데 드라마에서 어떤 저희 자사 제품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닭갈비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어디 환승연에 여기서 먹었던 닭갈비 뭐 요런 식으로 부가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 소비자들이 이거에 방송에 나왔던 그 제품이 맞나? 라고 이제 고민이 들 때 그 홍보 문구를 보고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잘 해주시고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게 솔직히 자사 키워드 이거는 등록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땡땡 닭갈비 뭐 이런 스토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업체가 이 본사잖아요. 네. 공식 스토어인데 공식 스토어임에도 불구하고 땡땡 닭갈비를 검색하면 타사랑 같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사 키워드에서 등록을 할 때는 저는 추가홍보 문구는 뭐 100% 순살 닭다리살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네. 여기에서는 뭐 땡땡 닭갈비 땡땡 뭐 공식 스토어 이런 거를 좀 기재를 해서 네. 그거를 이 자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세 그 닭갈비에 대한 그 100% 닭다리살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필하기보다는 공식 스토어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진짜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쪽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자사로 유입되는 그 이용자들은 저희가 무조건 다 100%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다른 데로 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쇼핑 검색, 키워드 발굴 및 확장 방법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SN은 키워드 기반 광고이다 보니까 키워드 발굴이나 확장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키워드를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저희 AMPN 키워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어떤 키워드의 경쟁도가 높고 어떤 키워드가 노출이 많이 되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상품 입찰가를 조정하거나 키워드 확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광고 성과를 매일 보면서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이뤄지는지 보시는 게 좋은데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상품 구매율이 올라가거나 전환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정 드라마에서 해당 브랜드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제품을 노출시켜야겠다는 등의 외부 요인이 가끔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라도 상위 노출을 시켜서 노출수를 확 증가시키고 구매 전환율 상수를 목표로 두고 광고 세팅을 잠깐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어떤 특정 드라마에서 뭐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드라마에서 나왔다던가 아니면 어떤 비슷한 걸로 뭐 드라마에서 잠깐 뭐 드라마 식당 이런 데 잠깐 나왔다든지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뭐야 나도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5월 25, 뭐 6월부터 7월까지 뭐 어떤 다른 홍보를 해요. 뭐 드라마 출연을 한다든지 네. 음식이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그 동안에는 사람들이 더 찾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신규 유입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 사람들이 아 이거 먹어보고 싶다 하면은 보통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의 이 고객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입찰가를 다른 때보다 좀 높이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그 자사명을 기억을 못할 확률은 좀 높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간 그 이슈가 일어날 때 그 이슈 전용 광고 그룹을 좀 생성을 해요. 그 광고 그룹 생성을 해서 그때 얼마나 이게 효율을 얻었는지 입찰가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효율을 얻었는지랑 그 입찰가도 계속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시즌도 많이 타는 제품이 있잖아요. 제 광고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불 같은 거를 파시는 분인데 여름 이불로 이제 상품을 설정을 해두니까 키워드가 엄청 입찰가가 비싸지고 막 유입은 엄청 늘어나는데 전환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좀 입찰가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하위 노출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키워드 아까 저희 AMPM 키워드 발굴 그런 프로그램이나 네이버 데이터랩 사용을 해서 어떤 여름 시즌에는 여름 이불이 유입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제외시키고 아예 듀라론 냉감 소재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키워드를 찾아서 유입은 너무 적지는 않으면서 여름성의 그런 시즌 키워드를 발굴해내는 게 저희의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혼자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키워드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 꼭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맞아 이게 저희가 광고 마케터니까 우선 네. 광고에 대한 지식은 저희가 그
대표님보다 많을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이불이다 하면은 그 이불에 관련된 전문 지식은 저희가 대표님에 비하면 당연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불은 어떤 사람들이 뭐 주로 해요? 이러면서 뭐 여쭤본다든지 네. 뭐 그거를 광고 마케팅 쪽에 활용을 하면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어떤 광고를 하는지 네. 다 중요하기는 한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좋을수록 성과가 오르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 맞아요. 이게 그리고 저희도 막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안을 드릴 때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런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애초에 잘 되고 있는 광고주분들과 했을 때 더 성과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케터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런 광고주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광고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 쇼핑 검색은 우선 솔직히 쇼핑 검색은 더 약간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쇼핑 검색 부분에서 일단 그 이게 파워링크에서는 안 되는 파워링크에서는 되고 네. 쇼핑 검색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주말마다 뭐 로아스가 다르고 하잖아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네. 쇼핑 검색 광고는 이게 약간 그 요일별로 입찰가 가중을 이게 둘 수가 없거든요. 네. 둘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 광고주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서 따로 뭐 주말 전용 광고 그룹을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때만 금요일 날 밤에 입찰 가중치 90% 이렇게 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요일별로 입찰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 뭐 일단 뒤에서도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네. 다음으로 일단 쇼핑 검색은 저희가 대충 얘기해 드린 것 같으니까 네. 이제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다 보니까 쇼핑 검색보다는 예산을 적게 두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구매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통 쇼핑 검색에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파워링크 광고 전략은 우선 확실하게 켜둔다면 확장 소재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추가 문구, 홍보 문구를 통해서 이벤트나 신제품 출시를 알리고 서브링크, 가격 링크, 랜딩 페이지 연결을 통해서 홍보 제품과 더불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간혹 파워링크에서도 구매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까 쇼핑 검색이랑 같이 활용하시면 더 좋은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파워링크는 쇼핑 검색이랑 다르게 키워드 추가가 가능하니까 경쟁사는 어떻게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자사 키워드는 어떤 게에서 유입이 잘 되는지 좀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시면서 광고 전략을 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저희가 이커머스 다른 업체분들 그 광고주분들 같이 진행을 해보았는데 네. 파워링크가 보통 효율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냥 저희만 하더라도 어떤 걸 사고 싶고 뭐 먹고 싶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하지 파워링크에 네. 검색해서 구매하시는 많이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쇼핑 검색 부분에 근데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파워링크에서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뭐 당연히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효율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약간 쇼핑 검색에 더 치중을 하면 좋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 홍보 문구, 서브링크 등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이게 게재 지면이 좀 약간 노출되는 게 좀 달라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모바일이랑 PC가 좀 다르거든요. 네. 노출 그 지면이 달라요. 확장 소재. 네. 확장 소재 노출 지면 상이하거든요. 네. 이 이유가 모바일은 화면이 작아가지고 그 서브링크랑 가격 링크를 같이 이렇게 노출시켰을 때 네. 모바일 기준 뭐 한 4위 한 3, 4위 그 하위 거는 하나만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는 무조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다. 네.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서브링크랑 가격 링크를 같이 등록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럼 서브링크만 이게 그 등록될 확률도 높거든요. 네. 계속 롤링돼서 진행되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이랑
PC 버전을 네. 따로 분리해서 모바일에는 서브링크를 아예 표현하지 않고 가격 네. 링크만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입찰가를 좀 더 내려서 입찰가를 더 올려서 3, 4위권 그 위에로 올려서 둘 다 노출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대표님께서 솔직히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 약간 제가 광고주 성과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파워링크에서 유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좀 요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브랜딩이 조금 되어 있는 자사여가지고 자사명으로 키워드 유입이 돼서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뭐 쇼핑 검색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은 했지만 브랜딩이 잘 되어 있거나 자사가 조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인지도가 높은 자사다 하면은 파워링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링크는 저희가 직접 키워드를 올리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키워드를 올릴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네. 그 파워링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 좀 안 좋을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파워링크에서 좀 뭐 고효율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 방법은 쇼핑 검색을 저희가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쇼핑 네. 검색에서 여기에서 고효율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닭갈비라고 쳤으면 뭐 순살 닭갈비라고 칠게요. 네. 쇼핑 검색에서 뭐 순살 닭갈비가 네. 뭐 효율이 좋아요. 네. 여기에서 뭐 전환율이 좀 높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순살 닭갈비를 치고 쇼핑 검색에서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이 여기에서 잡히는 이 전환 나오는 키워드들을 네. 다 파워링크에 키워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전환율이 높은 것만 추가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전환이 한번 나왔었네? 그럼 파워링크에 등록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드 A/B 테스트를 통해서 네. 최대한 파워링크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광고비 대비 최대한 효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좀 사용하면 좋아요. 쇼핑 검색에서 잡히는 키워드를 추가하는 거. 맞아요.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솔직히 예산 광고주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예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는 뭐 어떻게 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여기서 로아스를 업 시킬 건지 이런 네.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예산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아까도 되게 살짝씩 언급을 해드렸는데 PC 모바일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 요것도 PC와 모바일의 키워드에 따라서 입찰가도 다르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그 입찰가가 완전 그 상품 입찰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PC랑 모바일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서 뭐 분리 운영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까도 말한 제 키워드 설정. 노출이 너무 과도하게 돼서 광고 비용은 소진이 많이 되는데 전환이 막 한 2, 3주 동안 하나도 안 된다면 제 키워드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를 나눠서 메인 그룹에는 세부 키워드를 모두 제외시키고 세부 그룹에는 메인 키워드를 모두 전부 제외를 시켜서 특정 키워드에 집중 노출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키워드에 중복이 돼서 뭐 광고 비용이 소진이 되거나 아니면은 쓸데없이 키워드에 광고 비용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리 운영하는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네,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네. 메인 키워드는 보통 이게 입찰가가 높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경매 방식이라서 좀 높으니까 세부 키워드는 대신에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만큼 뭐 전환율도 높고 뭐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입찰가가 서로 상이해서 이거는 메인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를 분리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방법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제 키워드 설정 이런 광고 그룹을 하려면 네. 일단 소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 키워드 설정을 잘 하지 않는다면 네. 아마 그 메인 키워드에서 잡혀야 되는 게 세부 키워드에서 잡힐 때도 있고 약간 뭐 세부 키워드에서 잡혀야 되는데 막 세부 키워드에 메인 키워드가 잡혀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서로 뭐 같은 제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좀 중요해요. 맞아요. 이건 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 들어가서 이거 여기서 잡히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외 키워드 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냐면 근데 약간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세부 키워드는 입체가가 낮으니까 여기서 메인 키워드 클릭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선 첫 번째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네. 첫 번째 문제점은 세부 키워드랑 메인 키워드의 효율을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 로아스가 거기서 나오고 하는데 네. 다른 데에 뭐 메인 키워드 섞여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세부 키워드에서 로아스인가 이러면서 좀 확인하기가 너무 리소스가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하고 차라리 입체가가 낮은 걸로 메인 키워드 클릭되면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차라리 낮은 입체가의 메인 키워드 광고 그룹을 생성하셔서 거기에서 차라리 거기서 잡으시는 게 나아요. 세부 키워드 광고 그룹에는 세부 키워드만 네. 다른 광고 그룹이랑 겹치게 되면 네. 효율도 확인하기 어렵고 좀 성과 분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거를 생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뭔가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성별 분석해서 더 많이 팔리는 성별의 입찰 가중치를 좀 더 증가시키는 거, 아니면은 연령대별로 잘 팔리는 연령대 입찰 가중치를 하는 거. 뭐 한약 같은 제품에는 10대는 거의 안 찾으니까 제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약뿐만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연령대별은. 맞아요. 뭐 어떤 예를 제품이 들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한약 연령대별로 뭐 한약 이외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연령대별로 잘 팔리는 뭐 뷰티 상품? 뷰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립 제품이나 그 약간 뭐 통통 튀는 립 제품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뭐 30대까지 잘 팔리니까 뭐 40대에서 60대는 입체 가중치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약간 이거 별로 연령대별로 분석을 하는데 네, 10대에도 전환이 나오기는 한다. 맞아요. 근데 10대에는 솔직히 뭐 찾지 않는 제품이 있어요. 뭐 한약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전환이 뭐 가끔씩 하나 나오고 해요. 근데 효율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거를 몇 개 전환 나오는 거를 포기하더라도 그거를 제외를 걸어야 돼. 왜냐면 노출수에 비해서 클릭이 너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전략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럼 좀 저희가 가장 중요한 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품질 지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네.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제외를 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대별로는 이제 새벽 시간대에는 주로 한 3시부터 6시까지는 저는 좀 노출도 잘 안 되고 전원도 잘 안 이루어져서 그냥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뭐 상품마다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뭐 새벽 시간대에 끄시는 마케터분도 계시고 안 끄시는 마케터분도 계시고 이거는 솔직히 약간 성향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상품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시간대별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시간대별 선택을 하시면 시간대별로 뭐 전환이 어떻게 나오는지 클릭수랑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보시고 여기는 굳이 광고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도 과감 없이 제외하시면 됩니다. 네. 솔직히 이 네이버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끊임없는 모니터링 어떤 맞아요. 걸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저희는 그 입찰 가중치 뭐 제외 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광고비 예산을 광고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은 상품으로 광고 그룹을 2개 이상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광고 그룹끼리 입찰가 경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한 광고 그룹에만 광고가 잡히게끔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닭갈비가 있어요. 근데 뭐 순살 닭갈비라는 키워드가 똑같은 상품으로 광고 그룹 2개에서 다 같이 잡혀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입찰가 순위를 1등으로 해놓고 이쪽 광고 그룹에서 2등을 해놔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매 시스템이잖아요. 네.
1등 바로 아래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0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10원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끼리 막 입찰가 경쟁을 해요. 맞아요. 저희가 1등, 2등을 이렇게 먹게 되면 네, 네. 물론 그 저희가 그냥 상위권을 먹으려고 그냥 반복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희끼리 광고 미드수가 일어나요. 네. 우리끼리 경쟁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1등에 노출시키 하나는 1등, 네. 하나는 3등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근데 1등, 3등 했어도 나중에 보면 1등, 2등 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짜 계속 드린 말씀이긴 한데 그냥 모니터링이 좀 중요해요. 맞아요. 모니터링 진짜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순위 확인. 자사 경쟁이 되지 않도록 중요하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음. 솔직히 입찰가 이게 솔직히 다잖아요. 입찰가만 저희가 신경 쓸 게 없으면 솔직히 저희가 할 게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고민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상품의 객단가는 너무 낮은데 키워드 입찰가는 너무 높아서 로아스를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성과가 너무 안 나온다라고 이제 광고 문의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로아스를 주로 보기보다는 전환당 단가로 성과를 확인을 좀 하면서 전환 수는 얼마나 찍혔는지 그리고 전환당 단가는 얼마가 됐는지로 이제 소재별로 성과를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고 이런 경우에는 객단가가 너무 낮으면은 광고 성과를 내기가 힘드니까 어찌돼 보면은 뭐 광고 비용을 더 많이 소진하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묶음 상품을 꼭 하나 기획을 해주셔서 객단가를 아예 확 올려보시는 방법도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마케터랑 요것도 이제 광고주분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런 전략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수락을 했을 때 더 성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객단가가 너무 낮다라고 하시면 묶음 상품을 하거나 전환당 단가로 성과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객단가가 낮은데 입찰가가 높은 경우에 솔직히 좀 까다로운 경우기는 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폼 클렌징이라는 게 있다고 쳤을 때 네. 이것도 뭐 한 9,000원 하는 거 있고 뭐 7,000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폼 클렌징이 입찰가가 좀 많이 높아요. 네. 막 4,000~5,000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골치 아픈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네. 이 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품 특성이 있듯이 한 번 맞으면 계속 구매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 맞는다 하면은 계속 그거만 구매하게 되고 뭐 음식은 뭐 이거 먹어보면 계속 먹다가 좀 질린다 하면은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하고 하는데 네. 이건 아무래도 저희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충성 고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전환당 단가가 좀 높고 로어스가 좀 낮다고 해도 이거는 좀 투자의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상품별로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 SA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는 배너 광고 GF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네이버 배너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GFA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GFA는 세밀한 타겟팅 설정과 실시간 입찰을 통해서 네이버 메인 화면 혹은 특정 지면에 자사의 광고를 노출시켜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나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유형의 소재를 좀 네이티브하게 노출시킬 수 있어서 많은 광고주분들이 선호하기도 하고 실제로 전환이 이뤄지기도 좋은 플랫폼,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에 약간 이런 말이 있기는 해요. GPA 성과 요즘 너무 안 나온다 네. 라고 해도 솔직히 그래도 잘 나올 제품들은 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타겟팅을 세밀하게 어떻게 더 전략을 짤 것인지 그리고 약간 네이버 GPA는 소재가 따로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먹고 뭐 남편이 이것만 찾아요. 막 약간 이런 문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GPA는 약간 이런 게 성과가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 같은 것도 계속 이거 성과 뭐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과가 잘 나온다. 네. 성과가 잘 나온다고 해도 이것만 계속 써야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네. 끊임없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야 돼요. 문구도 다른 것도 한번 써보고. 맞아요.
이게 A/B 테스트는 필수로 거의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진지한 소재보다는 좀 유머스러운 소재에서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상품에 너무 좀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좀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소재를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GPA가 약간 소재를 계속 만들고 변경하고 문구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GPA는 약간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네, 굉장히 좀 까다롭게 유명하고 검수도 되게 느리고 라고 이제 한데 이게 사람이 담당자분이 직접 검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요소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 라이브 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소재 검수를 좀 미리 받아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일정 뭐 일주일 전에 소재를 좀 검수를 받아두는 편이고 같은 소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검수 상태가 되고 어쩔 때는 검수가 안 되는데 어쩔 때는 통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재를 같은 소재라도 매일매일 한번 검수를 집어 넣으시는 게 중요하고 모델의 노출도나 이제 문구 상태에 따라서 심의 기준이 좀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모델 맞아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뷰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이제 상의에서 이제 손을 만약에 좀 강조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오프숄더 같은 거를 입었었는데 어깨에 뭐 80%는 보여야 된다. 어깨의 80%는 옷으로 입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려 사유가 될 때도 있고 글씨 크기도 너무 작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의 크기여야 된다. 라고 이제 답변이 올 때도 있었고 요거 용량 여백 사이즈에서 가장 반려가 많이 되시는데 요것도 꼭 거기 GFA 기준 확인을 하셔서 이미지나 용량 크기, 여백 사이즈까지 포함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배너 내 텍스트랑 랜딩 페이지 내 상품이랑 뭔가 좀 콘텐츠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거 콘텐츠 확인이 안 된다.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반려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주말은 또 아예 안 되니까 평일에 5시 오전에 5시 이전에 무조건 검수 등록을 해두시고 좀 넉넉하게 일정을 잡고 소재 검토는 진행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이라서 네. 주말에 등록하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GPA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뭐 전략이 있잖아요. 약간 네. 쇼핑 검색 파워링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GFA를 좀 그룹별로 그룹핑을 하는 편이에요. 2030, 3040, 4050들로 이렇게 뭐 1020도 되고 한 4-5개의 연령으로 나눠서 그룹을 분류하고 입찰가를 조정해서 광고를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입찰가가 되게 달라요. 주로 3040 세대에서 입찰가가 가장 높고 실제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서 저는 주로 약간 안전하게 3,000원 이상으로 입찰가를 설정을 해두는 편이고 3040 세대는 그 외에는 1,000원 안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게 입찰가도 저희가 정확히 예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 그냥 감안을 하시고 들으면 될 것 같고 성별로 그룹을 분류해서 그룹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상품에 따라서 상품이나 소재별로 따라서 광고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재별로 하실 때는 A/B 테스트는 반드시 꾸준히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연령별로 소재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이게 성과가 가장 잘 나오고 노출이 가장 잘 되는 최적의 그룹을 완성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소재 A/B 테스트용 광고 그룹을 하나 만들고 네. 거기에서 효과적인 소재를 골라서 거기에서 쌓이는 모수랑 거기에서 적합한 소재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거들을 통해서 전환 캠페인을 만들어서 이제 네. 직접적인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면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테스트 투자 기간이 좀 긴 광고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좀 전략을 잘 짰고 최고의 뭔가 그룹을 만든다면 그만큼 성과도 잘 나올 수 있는 광고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꼭 2주에서 한 달 정도 갖고 넉넉하게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GPA가 약간 좀 아무래도 배너 광고여서 예산에 영향이 좀 끼치기는 하거든요. 네. 뭐 메타 광고도 예산 너무 적게 쓰고 하면 효율이 아예 안 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GPA도 약간 구글은
갑자기 하루에 뭐 일례산 엄청 초과되고 10만 맞아요. 원, 일례산 10만 원인데 네. 구글 갑자기 하루에 30만 원 타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럼 GF에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배너, GF뿐만 아니라 배너 광고의 약간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아예 일례산이 조금 낮으면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례산을 아예 높게 잡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같은 소재라고 할지라도 900원의 일례산을 잡고 세팅을 해놨을 때 노출이 거의 안 되다가 3,000원으로 일례산을 잡고 상향 조절을 해서 세팅을 하니까 노출이 이제 그제서야 되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산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높게 잡고 대신 입찰가 한도 설정은 필수로 해두셔야 되는 게, 한도 설정을 안 해두면 무분별하게 실시간으로 노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꼭 입찰가 한도 설정을 한 후에 일례산을 높게 잡고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례산을 높게 잡는다고 해도 노출이 아예 안 되면 이게 광고가 돌아가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어차피 광고를 우선 노출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일례산을 조금 높게 때 입찰가 한도 설정은 필수로 잡고,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예산이 소진되진 않게 꼭 주의하시면서 GFA 설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19 닭발 행복한 부자님께서 광고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맞아, 이게 약간 말로 듣고 하면은 이게 개념적인 부분이랑 실무적인 부분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저희 번호가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맞아요. 저희가 바로 광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맨날 이제 광고 모니터링 하고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맨날 공부하고 키워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의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혼자 사업을 하시면서 광고까지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저희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광고 문의 주시면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가게 운영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네. 광고 공부까지 하시면서 약간 그 광고 진행하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좀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솔직히 모니터링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모니터링을 하려면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간을 솔직히 안 나신단 말이에요, 대표님께서. 네. 그래서 저희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네. 네.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광고 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리를 좀 총체적으로 해보자면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광고 전략은 네이버 GFA를 통한 도달이나 유입을 시킨 후 검색 광고를 통해서 검색을 유도하고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이렇게 GFA랑 검색 광고 같이 전략을 좀 설명을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문의 사항이나 뭐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여기 양옆으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